여기 프랑스 한 방송국 PD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화장실 앞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은 한국의 화장실을 보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인데요. 이 프랑스 여성은 왜 한국의 화장실 앞에서 놀라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선진국 프랑스의 공중 화장실 상태는 어떻길래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인지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방송국에서 PD로 6년째 일하고 있는 아멜리라고 합니다. 이번에 100년 만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올해 3월 저희 방송국에서는 역대 올림픽 개최국들의 준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방송을 준비 중에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화장실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당시의 자료를 찾아본 결과 한국이 2002년 월드컵 경기 유치를 준비하던 시기에 화장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생각으로 화장실 문화운동에 열심히 매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도 세계인들에게 극찬을 받은 사례가 있더군요. 현재 한국의 화장실은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의 화장실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국 팀은 한국의 화장실은 도대체 어떻길래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화장실로 유명해진 건지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하기로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답니다. 때마침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감사하게도 저희 취재에 도움을 주기로 하여 프랑스어가 가능한 한국 방송사 직원분과 함께 이동하며 편하게 취재를 할 수가 있었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는 2024년 7월 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의 국민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파리 올림픽은 19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이후에 100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것으로 매우 의미가 깊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선진국으로 알려진 프랑스가 사실은 낙후된 인프라와 시설 문제, 그리고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를 여행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과 더러운 거리에는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심지어 조금만 후미진 곳에 가면 곳곳에 쥐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엔 빈대의 출현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해결이 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다 박멸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직접 한국에 가보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파리 생강의 수질 악화와 더불어 공중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현재 올림픽을 앞둔 파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수질의 문제부터 간단히 얘기해보자면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는 수영 경기가 생강에서 열렸었습니다. 이후 산업 발달로 인한 수질의 악화로 1920년대부터는 입수 금지가 될 정도로 수질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100년간이나 입수 금지 상태가 유지된 거죠. 그간 쭉 좋지 않았던 생강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정부에서는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질을 개선하여 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모습에 걱정이 앞섭니다. 생강은 냄새부터 지독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모 환경단체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강에서 수영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세균이 많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수영 경기처럼 맨몸으로 강에 들어가서 하는 경기를 했다가는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도 있다는 환경 전문가들의 우려가 큰 상태이고 해외의 전문가들 또한 현재의 상태로는 생강에서의 경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많이 회의적이기는 하지만요. 하여간 수십 년 전부터 생강 수질 악화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문제였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지켜보기만 한 프랑스 정부의 무관심에 크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생강의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파리 내 공중 화장실의 보급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낭만의 도시라 불리우는 파리는 사실 화장실 지옥입니다. 프랑스는 공중 화장실을 민간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의 부담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공중 화장실 수 자체가 많지도 않지만 그나마 있는 것들도 유료인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일삼고 거리에는 소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특히 구석진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냄새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길거리 악취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요. 프랑스에서 대소변 냄새는 예전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오죽하면 프랑스인들이 향수를 발전시킨 이유가 몸에 밴 이런 역한 냄새를 감추기 위한 거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한 것이죠. 올림픽은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인데 파리에 이런 민낯이 드러나면 프랑스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뻔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파리의 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희 방송국에서는 우수하다는 한국의 화장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본 뒤 관련 방송을 제작하고 여러 칼럼들도 작성하기 위하여 직접 한국을 방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출발 전에도 이미 한국의 화장실이 대충 어떤지 미리 보기는 했어요. 동료 PD 하나가 영국에서 제작된 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거든요. 그 영상은 한국의 공중 화장실에 대해 다룬 내용이었는데 마치 호텔의 화장실 같은 한국의 공중 화장실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화장실이 전부 무료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영상이나 자료 조사를 통해 한국의 화장실 상태에 대해 미리 보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르게 발전해서 과거와 달리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어찌하지 못하는 화장실 문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도착하였고 당시는 3월 초쯤이었는데 그 시기 즈음에 한국 날씨는 꽤나 쌀쌀한 날씨더군요. 아직 겨울이 완전히 가지 않은 느낌 같기도 했어요. 공항에서는 한국의 방송사 직원 수민 씨께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접한 화장실은 인천공항의 화장실이었는데요. 예상대로 매우 넓고 쾌적하고 깨끗하더군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실제로 직접 보니 무척 놀라웠고 또 감탄이 터져나왔죠. 그렇게 볼일을 보러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변기에 앉은 순간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변기가 따뜻한 겁니다. 처음에 저는 누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으면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거지 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비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 날이 추울 때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비데 기능으로 보여졌어요. 그때가 3월 초였으니 날이 꽤 쌀쌀할 때였거든요. 비데까지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추운 날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고급 기능을 갖춘 비데까지 있는 화장실이라니 이때부터 한국 화장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로 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 화장실 시설이라면 유료라고 하더라도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될 정도였죠. 프랑스에서는 볼 일이 급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유료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늘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사실 공항의 화장실은 어지간하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른 곳은 몰라도 공항은 최대한 신경을 쓰게 마련이니까요. 그렇기에 놀람과 동시에 공항의 화장실만 보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른 공항 밖의 화장실들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와 수민 씨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수원으로 향했는데요. 화장실 시설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세계화장실협회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세계화장실협회가 한국에서 창설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조사를 하기 전에는
세계 화장실 협회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아무튼 저는 세계 화장실 협회가 위치한 한국의 수원시로 향했고, 한국의 일상적인 화장실들을 접하기 위해 수원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이야말로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고, 따라서 지하철역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자리한 화장실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꼭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지하철역의 화장실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죠. 화장실 안의 분위기는 밝고 깨끗하고 또 향기로웠습니다. 인테리어도 무척 깔끔했고요. 심지어 앉아서 쉴 의자까지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닥에는 쓰레기 한 점 없었고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신기했죠. 프랑스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있으면 5분도 안 되어 모조리 사라질 텐데 한국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화장실에서조차 휴지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인천공항에서부터 그랬지만 화장실에 특별히 감시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청결함이 유지되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로 출발했어도 아마 반나절도 안 되는 사이에 난장판이 되어버릴 거예요. 수민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 청소하는 직원분들께서 수시로 돌아다니며 화장실 청결을 관리하고 휴지를 채워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프랑스와 달리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함을 위해 정말 체계적으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지하철 화장실에서의 놀라움을 뒤로 한 채 저는 바로 세계 화장실 협회가 위치한 수원으로 향했는데요. 협회에 도착해서 저는 웃음이 터졌답니다. 건물 모양이 변기 모양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응가 모형도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서 있었고요. 이 나라가 화장실에 얼마나 진심인지가 그때부터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협회 담당자분에게 한국은 언제부터 화장실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계 화장실 문화의 모든 것을 바꾼 선구자가 바로 한국인이었고 수원시장을 지냈던 심재덕이라는 분인 바로 그 선구자라 하셨어요.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2002년 월드컵 수원 경기 유치를 성사시키고서 단순히 월드컵 경기 유치만으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수원이라는 도시가 세계 속의 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의미 있는 운동 하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화장실 운동의 시작이었던 거죠. 심재덕 시장은 한 국가의 화장실은 그 국가의 얼굴이자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러한 그의 판단은 결국 향후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던 정확한 판단이었죠. 앞서 지하철 화장실에서 제가 느낀 것만 해도 화장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했거든요. 당시 심재덕 시장은 전 세계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월드컵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국의 화장실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한국의 화장실 문화 개선 사업을 벌여 수원의 모든 공중 화장실을 신식으로 교체하고 또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손 씻기 장려 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수원의 공중 화장실 시스템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최고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한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화장실 개선 사업에 돌입했고 그렇게 전국 대부분의 화장실의 위생이 개선되어 결국 한국 전체의 보건 위생 개선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죠. 공중 화장실이란 그 사회의 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위생 및 교육 수준과도 비례한다고 생각하여 이제까지 더럽고 냄새나는 곳으로 치부되어 왔던 화장실을 시민들의 생활 한가운데로 끌어내어 새로운 화장실 문화의식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의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벌였던 심재덕 시장의 판단이 저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90년대에 이런 획기적인 생각과 실천을 해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장실의 개혁은 전염병을 막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나왔던 전염병은 더러운 화장실에서 병균이 활성화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 프랑스,
아니, 유럽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었나요? 전염병에 의한 뼈아픈 역사가 있는 프랑스. 그리고 유럽에서 오히려 그 중요한 화장실 위생 문제를 방치해두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 시대에서도 화장실만 깨끗해져도 전염병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고 1년에 200만 명 이상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한국화장실협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화장실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전 세계의 화장실 개선 운동을 전개했던 심재덕 시장은 수원시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협회에선 화장실이 부족하고 위생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 공중 화장실을 보급하는 희망의 화장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라오스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얀마, 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에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프랑스는 자국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데 한국은 자국을 넘어 아예 못 사는 나라들의 화장실까지 개선해주고 있는 걸 보니 무언가 모를 부끄러움도 느껴지더군요. 하여간 한국이 화장실 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걸어온 길을 보니 왜 한국의 화장실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저는 협회에서 한국이 월드컵과 평창 올림픽을 준비할 당시의 공중 화장실 설치와 운영 관리에 대한 수많은 팁들을 배우고 화장실 위생 개선에 대한 유익한 자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한국의 화장실 역사를 들어보고 많은 것을 배우는 동안의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식사 시간이 되어 취재를 잠시 중단하고 저희는 인근 식당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기도 했지만 저는 과연 일반 식당의 화장실은 또 어떨지도 너무 궁금했답니다. 함께 있던 한국인 수민 씨는 주변의 맛집을 찾아두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였고 그렇게 따라간 식당은 한국의 삼겹살 집이었습니다. 삼겹살 식당은 꽤 넓었고 시설도 좋아 보였죠. 수민 씨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삼겹살은 외국인이 한국에 왔으면 꼭 먹어보아야 하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삼겹살이 구워지는 동안 여러 가지 반찬의 맛을 보았는데 모든 게 맛있었지만 역시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가 저는 아주 맛있더라고요. 김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맛은 처음 봤는데 크게 맵지도 않고 정말 제 입맛에 맞아서 좋았어요. 삼겹살이 다 구워져서 잘라진 고기를 입에 넣은 순간의 그 기억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예요. 정말 너무 맛있었거든요. 쫄깃하면서도 입에서 녹는 듯한 그리고 육즙이 가득한 삼겹살의 맛은 너무도 맛있었고 이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되었을 정도랍니다. 프랑스에 돌아와서도 한국 음식점을 찾아가서 삼겹살을 종종 맛볼 정도예요. 이후에 나오는 된장찌개도 정말 맛있었는데 공깃밥과 함께 먹으니까 밥이 술술 넘어가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수민 씨 말로는 한국에선 이런 걸 보고 밥도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맛있었던 나머지 너무 많이 먹은 탓일까요? 수민 씨와 한창 대화를 하던 중에 제 대장에서 갑자기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민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가게 되었죠. 식당 화장실 역시 너무 고급스럽고 깨끗하더라고요. 청결함이 이젠 크게 놀랍지도 않더군요. 한국에 있으니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모든 화장실들이 깨끗하고 청결했으니까요. 아무튼 용변을 해결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 하는데 물비누와 핸드타올, 핸드드라이어는 물론이고 식당이라서 그런 건지 구강청결제도 구비되어 있었고 핸드크림까지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땐 급하게 변기로 뛰어가느라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갖춰놓고 있구나 싶으면서 절로 입이 떡 벌어졌죠. 한국은 일반 식당의 화장실마저도 저에게 끝내 놀라움을 선사해주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던 수민 씨에게 웃으며 말을 했어요. 정말 한국의 화장실은 어딜 가나 모두 훌륭하다고 말이죠. 수민 씨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듯 미소를 띠며 웃어 보였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와 소화도 시킬 겸 수민 씨와 함께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중에 수민 씨가 제게 스마트폰을 들이밀더니 앱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앱을 통해 근처에 있는 공중 화장실의 위치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있죠. 앱 화면을 자세히 보여주었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다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무료라는 사실도 여전히 신기했던 저는 한국은 여기 표시되는 공중 화장실들을 전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냐고도 물어봤죠. 수민 씨는 웃으며 자신은 여태 한국에서 살면서 돈 내고 화장실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이런 게 진짜 복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파리의 공중 화장실이 동시에 떠올랐는데 참 한숨만 나오더군요. 심지어 유료 화장실이라도 위생 수준이 한국 화장실의 반도 못 따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상 방류를 방지하고자 거리 곳곳에 남성용 공중 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한국의 화장실과 비교했을 때 이는 정말 화장실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입니다. 거리에 악취도 풍기게 되고 무엇보다 사실 많이 민망하기도 하고요. 이런 화장실을 올림픽 방문객들에게 정말 이용하게 할 생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아무튼 쓰레기와 쥐가 득실거리는 파리의 더러운 길거리도 문제지만 사람의 생리 현상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기에 파리 올림픽 조직위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화장실 문제일 텐데 앞으로 이를 어떻게 다룰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의 화장실을 취재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지만 한국 방문을 통해 앞으로 프랑스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깨달았답니다. 파리 올림픽까지 얼마 남지 않아 프랑스가 지금부터 갑자기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오실 세계인들을 위해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끊임없이 프랑스에 전파하고 알려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세계를 보여주고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준 심재덕 시장님과 한국, 그리고 저를 도와준 수민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모로 참 쉽지 않아 보이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치르길 여러분들도 응원해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